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여러분은 집을 구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시나요? 역세권, 합세권, 또 숲세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하철역이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 또 공기가 좋은 숲이나 공원 인근에 살길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과 학군, 또 녹지는 집값과 연결이 돼 있죠. 오늘 고고에서 최근 주거 트렌드 분석해드리고 성공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정보까지 이어서 공개합니다. 함께 하시죠. 일부는요, 수익형 부동산의 여왕, 러블리한 부동산계 우블리,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고고와 소통하시는 방법,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6번 전화 주시면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먼저 이사님께 시장 이슈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사님, 부동산도 트렌드가 정말 빨리 변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주거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 트렌드는 이 수요층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부동산의 수요층, 즉 가구가 되겠죠. 그 가구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니즈가 생겨났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4인 가구가 원했던 그런 것과는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새로운 니즈가 새로운 가격을 만들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역세권 하나만으로 집을 정하는, 살 집을 정하는 그런 잣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웰빙 라이프가 좀 각광을 받으면서 그거에 따른 그 주거의 조건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강보이고 숲이 있고 병원도 가까운 곳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웰빙 라이프를 선호하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데요. 그래서 또 새롭게 생겨난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 인근의 공원과 그리고 산, 녹지를 끼고 있어서 뭐 지어진 숲세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강이나 호수를 끼고 있어서 특별히 조망이 되는 그런 지역을 또 수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편리하게 아플 때 빠르게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의세권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요. 실제로 이 수세권, 뭐 한강, 특히나 이제 한강 조망이 된다 그러면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한강 조망이 되는 것과 조망권이 없는 것의 가격 차이가 많이 차이를 두고 있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수세권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역세권에 더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붙고 있어서 이 가격 상승률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것이 이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를 이끄는 것이 바로 이 30, 40대가 될 텐데요. 이 30, 40대 이 중소형 주택 시장에서 전체 거래량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 40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자녀들의 교육, 학교, 교육 환경입니다. 그래서 또 나타난 말이 있습니다. 뭐 초품화, 그리고 학세권이라는 얘기가 나타났는데요. 초품화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다. 이래서 초품아라는 말이 생겨났었고 또 학교를 길을 건너지 않고 차도를 건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학세권이다 해서 학세권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이 학군과 그리고 교육 환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층도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세권, 이 교육 그 환경도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생겨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바로 슬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에 더욱더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맥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가 가까이 있어서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맥 딜리버리를 이용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맥세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또 커피를 이렇게 바로 이제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스세권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대형 몰을 걸어서 가서 장을 보고 바로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몰세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몰세권도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좀 가까이 있는 것을 바로 이제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맥세권, 스세권, 몰세권이 다 합해진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소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슬리퍼를 신고 편한 복장으로 나가서 다 누릴 수 있는 곳을 이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1인 가구들에게는 이 슬세권이 굉장히 중요한 주택을 고르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슬세권이 좀 중요하게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뭐 강남역 부근이라든지 뭐 건대 있고 뭐 안양 범계 지역이 그러한데요. 이런 지역을 살펴보면 젊은 1, 2인 가구들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 2인 가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니즈들이 생겨난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역세권이나 뭐 학군 요 정도만 되면 이제 좋은 집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워낙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1인 가구들은 철저하게 이 개인 중심적인 그런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 문화가 집 주변에 있으면 더욱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 고르는 수요자의 눈높이가 아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역세권, 역세권 그리고 학군 외에도 이런 1인 가구들한테는 이 스세권과 맥세권이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다 1인 가구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뭐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 30% 정도 지금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때문에 주거 트렌드도 달라졌고 이 새로운 1인 가구들의 니즈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임대료 그리고 매매 가격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아졌냐면요.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지금 4명 중 1명이 1인 가구 한 30% 정도입니다. 네, 예전에 1인 가구를 보면 1990년도에는 1인 가구가 9%밖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때는 4인 가구가 이제 주로 이뤘던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더니 2013년도에는 25.9%, 그리고 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3명 중 1명이 1인 가구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1인 가구는 3명 중 1명이고요. 1, 2인 가구는 3분의 2, 3명 중 2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길 가다가 3명을 만났을 때 2명은 1, 2인 가구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더욱더 이제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 투자 트렌드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자기 중심적인, 개인 중심적인 그런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집 근처에 있는 그런 1인 가구들이 좋아하는 1인 가구들이 이제 좋아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샵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 스타벅스가 있는 곳, 그리고 뭐 던킨 도너츠가 있는 곳에 이 주택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1997년부터 그리고 2014년도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가격이 올랐던 것을 이제 살펴보면요. 스세권 그 반경 400m 이내의 가격이 한 96% 올랐는데요. 그 스세권이 아닌 다른 미국 전체의 평균을 보면은 약 6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비하면은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 그 가격 상승세가 50% 정도 추가 상승이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가 있는 곳 그리고 던킨 도너츠가 있는 곳, 1인 가구들이 소비하기 좋아하는 그런 상점들이 있는 곳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게 실제로 조사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국 전체의 부동산 가격은 약 65%가
상승을 했고요. 던킨이 있었던 그 지역 인근은 80%가 상승했고 스타벅스가 있었던 그 인근의 주택 가격은 96%나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스타벅스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그런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소비 트렌드가 주위에 많이 있으면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 새로운 1, 2인 가구가 이제 주거의 중심으로 떠오름에 따른 그런 새로운 니즈가 생겨난다는 것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세권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앞서 이 스세권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맥세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또 맥드라이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예, 맥세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혼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배달을 시켜 먹을 때 이 맥도날드는 사실 전 지역이 다 이제 배달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한 17분 정도로 갈 수 있는 부분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1, 2인 가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이 1, 2인 가구들이 집을 구할 때 스타벅스 근처인가요? 뭐 맥도날드가 뭐 버거킹 근처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서 집을 구하는 기준 또 투자 포인트가 변하고 있다라고 이사님의 시장 뷰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맞는 정보도 이제 바로 만나러 가보셔야죠.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위치는 2호선,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에서 걸어서 6분입니다. 2020년 7월 준공 예정인 곳이고요. 소개해드리는 층수는 15층 건물 내 5층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에 실투자금 약 2천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하면 실투자금 6천만 원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의 선택,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이사님, 아무래도 이곳은 역세권, 실세권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하철역으로 먼저 출발해 볼게요. 네, 지하철 역세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가깝고요. 그리고 당산역에서도 가까우면서도 국회의사당역까지도 이제 갈 수 있고 또 뭐 영등포역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1호선, 2호선, 뭐 5호선, 9호선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편의시설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한강 성심병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의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이 개발 호재 부분, 예,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후복길 지하 사업지 도보 20초 거리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여의도의 그 IFC몰 바로 옆에 파크원 개발되는 부분, 그리고 MBC 부지가 개발되는 부분도 두 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 호재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 2인 가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는 기본적으로는 직주 근접입니다. 직주 근접의 속성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가구가 1, 2인 가구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여의도라는 금융 수요가 15만이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도보권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역으로 보면요. 영등포 시장역 5호선 3, 4분 걸리고요. 당산역은 도보로 6분입니다. 네, 그리고 당산역은 또 2호선과 그리고 급행 9호선을 탈 수 있는 역이고요. 국회의사당역도 9호선인데 5분이면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세권의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습세권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본 매물 바로 앞쪽에 20초 거리에 제문복길 지하 사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하화가 되면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 지상 부분은 공원으로 이렇게 덮일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습세권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 한강시민공원 이 여의도 쪽으로 넘어가면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한 이 여의도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여의도 공원도 가까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습세권의 그런 조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세권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영등포의 스타벅스 은근히 없습니다. 그런데 본 매물 바로 앞쪽에 길 하나만 건너가면은 바로 이제 스타벅스가 있다라는 거. 주로 이 영등포구의 스타벅스는 이제 여의도
여의도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의도 앞쪽에 있는 곳에 이 여의도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스타벅스는 거의 유일하게 본 매물 앞에 있다라는 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학교, 당산중학교하고 영동초등학교까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세권이라는 조건도 들어맞습니다. 네, 그럼 호재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이 영등포의 호재는 무궁무진하고 또 무궁무진하지만 더 좋은 곳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 3대도심으로 거듭나는 곳이 이 영등포인데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지금 사업이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4구역은 이미 지금 입주를 했고요. 일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가 이제 선정이 되는 등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영등포 뉴타운 사업지가 바로 본 매물 앞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여의도의 복합 쇼핑 문화 공간인 이 파크원 개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이 다음 사진 이제 실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골조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69층, 53층에 초대형 업무 빌딩이 생기고요. 그 사이에는 현대백화점이 서울에서 가장 큰 이 쇼핑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5성급의 호텔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되겠죠. 우리 수익형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량한 직장이 늘어나는 것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주셔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IFC보다 이 IFC에 지금 25,000명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크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35,000명에서 4만 명까지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MBC 부지 개발도 지금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하고 신영 그리고 GS건설에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났고요. 올해 7월에는 여기에 있는 주상복합과 그리고 오피스텔도 이제 분양할 예정으로서 착공도 올해 들어가면서 24년에 완공 목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주상복합뿐만이 아니라 오피스와 상업시설도 같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바로 앞쪽으로 해서 재물복길 지하 사업지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신월 IC부터 지금 2015년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국회의사당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교통이 당연히 이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편리해질 텐데요. 교통도 편리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 부분으로 또 공운하가 이 여의 이교를 덮으면서 국회의사당까지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 매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건물 가치 상승에 건물 가치 상승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영등포는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데요. 추가적으로 신안산선도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산을 시작으로 해서 광명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영등포 지나서 이제 서울역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집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호재입니다. 입지 호재 들어봤습니다. 건물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내년에 준공 완료라고요? 네, 2020년 7월, 8월 정도 이제 준공을 예정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파크원 개발의 준공도 파크원도 내년 한 8, 9월 정도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파크원이 개발되면 이제 상주 인원이 몰려올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총 60세대로 구성이 되면서 15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 조감도를 보시면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수려한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건축상을 다수 이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설계사가 설계를 했고 이번 매물도 이제 출품 목적으로 좀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아래 위가 같은 그런 건물 특징이 아닌 그런 테라스도 있고 튀어나오고 개성이 있는 그런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관뿐만 아니라 내관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디폴트가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꼼꼼하게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4층에서도 개방감과 그런 조망권이 이제 상당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요? 네,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2억 2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 2억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이러한 스세권, 맥세권, 슬세권 그리고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2천만 원이면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정보까지 만나봤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우아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